자, 51번 부합입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틀렸죠? 왜 틀렸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다. 자, 수학기의 이런 성숙한, 포인트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나 예외 없이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포인트는 성숙한 거예요. 수학기의 일은. 그러한 농작물은 언제나 권원의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나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자,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서 위법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0회 이후에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회를 기점으로 해서 30회 이후 그리고 30회 이전이 좀 구분됩니다. 출제 경향과 그리고 문제 유형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부합된 중축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별개의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지 못하고 부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매수인, 낙찰자가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데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가되지 않는 이 얘기는 부합대 중축 부분,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결국은 하나잖아요. 근데 금액이 평가가 좀 누락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자, 부합이에요. 부합인데 나무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죠? 나무는 수목이다. 항상 약한 부합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약한 부합의 특징이 뭐죠?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권한의 유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약한 부합의 경우는 권한 유무에 따라 부합 여부가 결정되죠. 권한 유무에 따라 나무의 소유권 주체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권한이 없으면 이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는 거고 권한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사가 이 나무를 심은 거라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과 달리 기존에는 대부분 지상권 물권을 취득했어요. 물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물권은 대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논하는 거 없이 고민 없이 권한이 있네? 그럼 그 사람이 심은 사람이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기초해서 토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기초해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는 그 사람 것일 거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하지만 문제는 임차권이니까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 권한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나무를 심는 것은. 이 토지 사용의 권리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답이 풀려요. 뭐라고요? 토지를 사용해서 나무를 심다면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아니면 물권에 쓰면 대세적 효력이에요. 그럼 물권자는 당연히 가능하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의 상대방, 토지의 그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잖아요. 더더욱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뭐다? 못한다 하잖아요. 계약 해지 사유 되잖아요.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지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을 설정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자, 대항을 못한다 그 얘기를 포인트로 드십시오. 지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대요. 즉 토지 임대인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인의 승낙만을 갖고 승낙만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소유자인 토지 임대인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남은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의 것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 이 권한의 의미를 그렇게 입죠. 단순히 권한이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마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러한 권리를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만이 권한이 있다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하면 딱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어떤 거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면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보상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언제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문제가 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선의무과시 제3자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합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 소유권 유보가 된 사실을 몰랐거나 또 과실하시 몰랐을 경우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뭐다? 보상 의무가 없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하면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데 제3자 그 유보된 자재의 소유권 취득한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또 과실 없이 몰랐다면 보상 의무가 없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52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적 당사자 사이에 약정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입니다. 자, 저당권 366조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에요. 그게 무슨입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법과 달리 약정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 뭐예요?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규정과 달리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자, 보겠습니다. 항상 건물이 나오고 법정 지상권이 나면 이렇게 쓰십시오. 건물 소유권. 그리고 뭘 갖고 있다? 이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지상권. 이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도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는 주정물 이윤에 따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죠. 어떤 얘기를 하냐? 만약 이 소유권이 양도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다? 매매로 얘기해 주십시오. 매매로 소유권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즉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종된 권리는요? 주정물 이론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권이 처분되면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처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는 이 지상권 매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서 취득한다? 그렇지 않다. 이게 양도면 186조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186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186조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소유권 넘어가는 게 양도가 아니라 뭐다? 경매다. 경매 경우는 이 소유권 어떻게 된다? 187조잖아요.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187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별개지만 이 건물소유에 대해 양도가 아니라 뭐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죠. 건물 소유권, 법정 지상권 나오면 이렇게 표로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양도다 그러면 매매예요. 186조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만 취득한다. 이것만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건물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거라면 180조 때문에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지상권, 종된 권리인 지상권 또한 뭐다?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양도는 매매예요. 186조다. 기억하시건, 양도 186조다. 그럼 뒤에 법정 지상권도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상권 이전 등기가 경매돼야만이 건물 양수인이 이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는 겁니다. 3번. 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항수할 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양수다. 건물을 양수한잖아요. 그럼 186조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 아니라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근데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자만이 할 수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 자, 이런 거죠. 가, 을, 그 다음에 여기 을이 법정 지상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있는데 병으로 댈게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도 186조에 따라 주된 권리인 소유권이 등기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법정 지상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병이 취득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직접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만 대신 대의양 쓸 수 있다. 요 표현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4번.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좀 요 지문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경매예요. 경매인데 이게 무슨 경매예요? 경매 종류가 임의 경매가 있어요.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세의 동일성 여부를 왜 판단하죠? 법정 지상권, 임의 경매는 366조 저당권 실행에서 강제 경매는 뭐죠?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문은 한 줄이지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임의 경우에 366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경매라면 이 지문이 잘못 틀린 거죠. 매각대금시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합니다. 만약에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요.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 있잖아요. 원칙적 언제 한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뭐라고 했죠?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각 대금시가 아니라 이 시점이다.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만약에 가압류가 있었고 이 가압류의 기초에서 압류가 이루어진 거면 언제? 가압류 시점을 기준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 가압류 앞에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으면 저당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매각대금 납부시를 기준해서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문은 하나는 짧은데 되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그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실현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건물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붙었다?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에요. 이거를 187조에 따라 취득하면 이것도 뭐다? 187조. 요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건물 소유권에 명확하게 썼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혼동되지만 건물 소유권, 법정지상권 나오면 건물 나오고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 토지 법정지상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리고 아까 말했던 186조, 187조, 187조. 그걸 기억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지문 경매잖아요. 경매 187조니까 법정지상권도 187조, 즉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표 그린 것처럼. 자, 하나 23년 4월 27일 판결 내용인데, 자, 지상물 매수권, 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어떤 걸 할 수 있죠? 지상권자는 갱신정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뭘서 할 수 있다?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도 모든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할 수 있죠.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언제 행사하냐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즉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시 행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갱신 청구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갱신 청구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서 아예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갱신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갱신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전제 요건 뭐였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절이라는 요건을 갖춰야만이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갱신 청구권이 소멸,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경우는 뭐다 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 없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동되는 판례 내용이에요. 사실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답은 명확했어요. 자, 답부터 볼게요.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 무효다? 아니잖아요.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1번에 있는 문제 보고 얼핏 혼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과생략 등기 합의도 유효하다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판례 내용의 딱 일부분이에요. 근데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은 뭐였죠? 갑, 을, 병, 그리고 매매계약이 있고, 매매계약이 있는데 갑을 병 사이에 등기를 어떻게? 등기만을 갑에서 병에 직접 병에게 하는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예요. 그러한 경우는 그 합의가 유효해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었다. 그게 배운 거잖아요. 설사 그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합의가 없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가 효력이 있다. 그게 배웠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할 때는 뭐였죠? 제가 강조했던 게
이 매매계약과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마찬가지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데서 단지 이행의 등기 이행이라는 편의만을 위해서 갑에서 직접 병에게 가는 게 중간생략등기 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역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므로 갑과 을은 각자 매매계약의 기초에 의해서 자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아직 을한테 매매 등을 못 받았으니까 나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질문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사안이 다른 게 뭐냐면 요겁니다. 좀 특이하기 때문에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간생략등기 합의라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등기 원인이. 어떤 얘기냐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을과 병사 이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뭐뭇을 내가 하게 된다면 이 등기 원인에서 뭐지 조건을 건 거예요. 이게 뭐뭐 하게 되면 갑에서 직접 병에게 하기로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대해서는 갑을 병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만 아직 을과 병 사이의 실체적인 부합 관계에 해당되는 매매 같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중간생략 등기합의는 매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등기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약속만 한 거예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는 언제 유효하다? 실체관계에 있고 이러한 계약들이 유효했을 때만 유효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합의만은 등기원이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요게 없었기 때문에 설사 갑에서 병이 직접 등기로 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위상이 나는 등기 원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 원인이 갑에서 병에 대해 등기를 해주겠다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실체법상의 원인이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게 등기 원인이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 갑에서 병에게 등기해주겠다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없이 단순히 갑에서 병에게 등기해주겠다는 합의는 등기 원인이 아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적법한 등기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서 등기부에 두 개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에 두 개 있게 되면 거래한자는 해치게 되고 등기제의 신뢰성을 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등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등기부의 중복 등기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번 했고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로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뭐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5번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외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설명했잖아요. 갑, 을, 병이 있는데 각자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행에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갑이 직접 병에게 등기를 해주겠다. 이행의 편의가 있는 거지. 이행의 편의를 위해서 의미만 있는 거지. 그러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을 을병사의 매매계약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